한번 풀어볼래요? 자, 합유 지분의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그냥 적을게. 그냥 다 적을게. 합유 지분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다. 이게 O냐 X냐 이거는. 할 수 있다. O냐 X냐. 있다. 나는 O라고 생각하는 사람.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지금 뭐가 보여? 지분 보이잖아, 지분. 지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써봐. 한번 써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면 할 수 있는데, 합유 지분 X라 지킨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합유 지분은 기록사항이 아니야. 등기부에 기록이 안 돼. 그러면 이제, 합유 지분의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다는 OX. X라고, X. 이걸 뭘 전달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암기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적용을 시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합유 지분은 그 자체가 등기사항이 아니란 말이야. 등기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가처분 등기를 하냐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뭘까? 이것도 그냥 감각적으로 풀었다면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지문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라 또.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습관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제 말은. 습관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과할 정도로 하고 있잖아. 그만큼 여러분이 하지 않으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안다고요. 뭘 잘 아느냐. 많이 여기까지 뭐 이야기하면 이야기 길어지니까. 알고 있는 것과 행동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하세요. 예, 가볼게요. 자, 가등기만으로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가등기는 무슨 효력만 있다?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다고요. 달리 말하면 똑같은 말이 민법적으로는 뭐다? 청구권을 뭐하는? 보전하는 효력만 있다고요. 나머지는 있다, 없다? 없다. 뭐 담보가등기인데 담보가등기는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배우는 것이지 담보가등기를 배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협력해라라고 판결이 확정되었어. 그럼 을은 소유자예요? 아니죠. 뭐야 한다? 등기해야 소유자거든. 확정된 아직 소유자 아니죠? 라도 본등기를 격려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가등기 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 말이냐? 소유권을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된다? 소유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등기인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중복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는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끝. 가등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나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에서 확정이 되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시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라고 되어 있죠. 본등기를 했다고 해서 가등기는 말소하면 안 됩니다. 자, 본등기를 했다 해서 가등기를 말소해버리면요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본등기를 했어요.
소유권인지 본등기 했다 하더라도 이 등기를 뭐 해버리면 말소를 해버리면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는 말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고 그대로 냅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보면서 옆에 지문을 지금부터 판단하러 갑니다. 본등기 권리자. 자, 본등기를 합니다, 지금. 그럼 본등기시 권리자는 을이 본등기 할 때 권리자 맞습니까? 가등기권자 을이니까 본등기 할 때도 을이 권리자겠죠. 얘가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누가? 가등기 권리자의 누구?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을이 가등기를 상용이에게 팔았어요. 그럼 상용이가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본등기 할 때 누구 이름으로? 상용이 이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가등기 된 권리를 뭐 한다? 이전 받은 자도 본등기시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세 개 확인하셨고, 그럼 이것도 그냥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잘 보이잖아요. 가등기,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의무자가 갑이죠. 갑이죠.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는 갑이 되겠죠. 이렇게. 얘를 상대로. 됐나요? 가등기 할 때 당시에 소유자는 갑이었어요. 근데 본등기 할 때 갑이 죽었어. 그럼 누구를 상대로? 갑의 상속인을 상대로. 의무자인 누구를 상대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상속 등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직접 본등기. 이 구조라고요. 됐습니다.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인이며 현재 소유명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질문 너무 중요합니다. 가등기 할 때 의무자는 반드시 본등기 할 때도 뭐다? 의무자가 돼요. 다시 한번. 가등기 시 의무자는 반드시, 우리 등기법에서 반드시란 글자는 거의 많이 쓰지 않거든요. 반드시 본등기 시에도 뭐다? 의무자여야 한다. 반드시. 달라지면 절대 안 된다. 가등기 권리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중 일부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가등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가등기 권리자가 또는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기 위해서 가등기 뭐다? 전부에 대해서 또는 전원 명의에 대해서 본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적어놓으면 풀면 되잖아. 3번 4번 담보가등기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본등기 후의 조치. 시험 지문에서는, 자, 요거 뭔가 복잡한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 시험 지문에서는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지문이 길게 나온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이렇게만 읽어도 한 줄 반이 넘어간다. 그건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지문이다. 그런 지문 나오면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뭐만 가져간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요거만 딱 체크해라. 마찬가지, 가등기에 기한 뭐 할 때? 본등기 시. 이것도 뭐다? 가등기에 기한 뭐 한다? 본등기 시. 이것만 딱 체크하고 간다. 자, 지금부터 저를 본다. 이제부터. 딱 암기하고 간다. 딱 기계적으로 푼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나오면 뒤에 뭐다? 직권, 말소, 끝. 다시 한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딱 체크되었다면 뒤에는 뭐다? 직권, 말소. 그걸로 끝이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소유권이거든. 소유권. 되겠나요? 다 직권, 말소인데 많이 암기도 하지 말고 딱 하나만 암기해줘라.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닌 거. 1번 지문만 암기하자. 1번.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선생님 2번, 3번, 4번은 안 해도 돼요? 하지마. 1번만이라도 꼭 암기하자. 1번.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암기하게 돼 있어. 근데 1번 지문은 따로 암기를 해놔야 돼. 봐봐. 가등기가 된 시점이 이 시점이거든? 그럼 가등기 이전에 성립된 거는 말소하면 돼, 안 돼? 그건 당연히 안 돼. 그래서 가등기 전에 맞춰진 어떤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들은 말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또 가등기권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을 암기를 안 해도 시험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1번 지문을 출제는 잘 낸다는 거야. 자,
끝내자. 가등기한 본등기 시가 체크가 끝났어. 그럼 다 직권 말소. 이거 한 개는 기억해야지.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 하나만 딱 암기하자고. 됐죠? 자, 두 번째 암기할 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체크를 했어. 했는데 앞에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합치면 뭐다? 용의권. 용의권에 관한 뭐다? 가등기한 본등기네. 이거 나오면 용의권만 직권 말소. 나머지는 말소의 대상 없다.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해라? 용의권만. 만자를 꼭 기억해라. 만, 직권, 말소. 나머지는 말소의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끝. 마지막. 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나왔네. 앞에 뭐가 나와 있다? 저당권이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없다. 끝. 직권 말소의 대상이 없다. 시험장에 딱 들어갔어. 가등기한 본등기를 체크했어. 앞에 보니까 저당권이 나와. 그럼 뒤에 직권 말소한다 나오면 이 지문은 볼 필요도 없이 다 틀린 지문이야. 직권 말소의 대상이 없으니까. 자, 가등기한 본등기 딱 체크했어. 근데 전세권이 나왔어. 그럼 뭐다? 뒤에는 용의권만 직권 말소. 나머지는 직권 말소 대상 없다. 가등기한 본등기 체크했어.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소유권이라고 했지? 그러면 뭐다? 직권 말소. 단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 하면 모든 지문이 다 해석이 가능해. 모든 게 다 돼. 무조건 되게 돼 있어. 끝. 그냥 다 볼 필요 없어.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다음에 가등기 말소 봅니다.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인데 단독으로 갈 때는 자, 이 지문 중요해.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명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원래 권리의 포기는 이전 등기 방식인데 얘만큼은 뭐다? 말소. 권리의 포기는 공동인데 얘만큼은 뭐다? 단독. 그래서 이 지문이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 또는 가등기 안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가등기 명인에 뭘 받으면 승낙을 받아서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가져가면 끝납니다. 근데 이런 문제, 작년 36회 기출. 일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보자. 말만 길게 적잖아, 그냥.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해서 지상권 설정에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나오면 우리는 다 필요 없다. 뭐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되었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줄이면. 실제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도 항상 이렇게 체크하라고. 지문을 단축시키라는 거예요. 하고 나서 보니까 용의권이네? 뭐가 떠올라야 용의권만 직권 말소. 되는 거. 뭐 찾아라? 용의권 찾으면 돼. 정답이 2번. 이렇게. 확인되었죠? 예, 됐어요. 33회.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옳은 것은 1번, 2번, 3번인데 잘 모르겠어. 근데 4번 지문을 보니까 좀 익숙한 지문이 나와.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이거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그럼 다 적어놨어.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내주냐요. 전부에 관한 본등기 딱 보니까 1인이 또는 일부의 자가 전원명의, 전부명의 본등기 X 할 수 없다.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됐죠? 그럼 나머지는 다 틀리겠지 뭐. 가등기 명의는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더라도라고 돼 있지. 그럼 문제 어떻게 바꿔야 한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이 말을 집어넣으란 말이야.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문이 해석이 잘 된다고. 그 다음,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한 본등기 신청의 의무자는 제3자이다. X. 가등기 시 의무자는 반드시 본등기 시 의무자이다. 이렇게. 됐어요. 잘 하시겠죠? 35회 봅시다. 35. 저는 35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내용을 암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수치로 A, B, C, X, Y 뭐 이렇게 적어놔니까 이거는 수험생인데 말장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문제 만든 사람도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좀 들어요. 금방 36회처럼 내면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물어보는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뭐한다. 수험생이 틀릴 수도 있는 내용이 이거더란 거예요. 볼게요. X 토지에 대해서 A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 아, 그러면 옆에서 적어야 되겠지. 전세권 설정, 가등기. 임차권 설정, 가등기. 저당권 설정,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지상권 설정, 가등기.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고 이후 B, C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맞춰졌다. 그럼 1번은 전세권 가등기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에 뭐다? 본등기. 가등기에 의한 뭐다? 본등기.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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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의한 뭐다? 본등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등기한 본등기인데 앞에 용의권이네. 요거 두 개 세트로 묶으면 되겠다. 용의권이네. 그럼 뭐만 용의권만 직권 말소. 가압류 말소의 대상 아니고 저당권 말소의 대상 아니고 저당권 가등기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없다. 아니고 소유권이네. 그럼 직권 말소. 저당권 등기는 뭐한다? 직권 말소. 이거 용의권 가등기네. 용의권만 직권 말소. 직권 말소 대상 아니네. 정답 4번. 그것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풀면 왜 이렇게 쉽죠? 혼자 하면 왜 이렇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암기 안에서 이제 정확하게 가시네. 암기 안에서.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옆에다가 메모하지 안해서. 암기를 했다도 틀렸잖아. 뭐 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메모하지 안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문제를 풀 때 제 목소리가 웅웅거리도록. 그 선생님이 계속 이제 지겨워 죽겠어 하면서 적어야 되겠다. 적어보면 돼. 요거는 올해 이야기는 아닌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 해줄까요? 수험생 둘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화장실에 있었거든? 야, 수험생 한 분이 너무 고맙더라고. 야, 공시법 선생님, 그날 또 모의고사 친 날이었어. 야, 그거 적고 했어? 아니, 뭘 적어? 야, 공시법 선생님이 있다가 그렇게 적으라는데, 니 좀 제발 적어라. 옆에 그 수험생이 오줌 누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두 사람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옆에 동료가. 근데, 그렇게 말한 친구는 맞췄고, 말하는 친구는 틀렸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맞는다는 것을 느낀 거야. 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야, 너도 적어라. 그 말이 제가 1000번 만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동료가 한 번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가슴에 뭐한다? 와닿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옆에 짝꿍 얼굴을 보고 오늘 나가면서 언니, 동생, 공시법 선생님이 그래 이야기하는데 나도 적을 테니까 언니도 시험 문제 풀 때는 꼭 뭐 하자? 적어서 우리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문제가 풀리는지 아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한 번씩 격려하면서 오늘 퇴근하세요. 좋아요. 자, 이신청 가겠습니다. 이신청. 근데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거짓말 안 해. 이신청은요, 첫 번째, 없다. 네 개를 알아야 돼. 일단, 없다. 몇 개? 네 개. 이제 바로 이야기한다. 이신청은 새로운 사실로 이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이신청할 수 없다. 이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한이 직무를 집행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이신청 기간의 제한은 없다. 그래서 없다. 네 개 확인했고, 두 번째, 이의 신청과 이의 뭐다? 신청서를 구별해야 한다. 신청은 등기소에 한다. 등기관이 속한 어디에? 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 한다. 법원에. 지방 뭐다? 법원에. 관할 지방 법원. 신청서는 등기관이 속한 어디에? 등기소에 한다. 그래서 신청인지 신청서인지 꼭 확인해야 된다.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는 일단 메인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 의가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의가 이유 있다와 이유 없다. 이유 있다 생각하면 상당한 처분을 한다.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며칠 이내, 3일 이내 지방법원으로 송부.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지방법원으로 뭐한다? 송부. 끝. 이 안에서 정답 결정된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출제인이 근래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내는 지문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암기사항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등기관 하세요. 제가 지방법원 판사하겠습니다. 김등기가 X부동산에 빨리 지상권 등기해! 라고 제가 명령을 내렸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법원의 판사의 명령은 등기관은 무조건 수긍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되겠다.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상급보자가 말하는 거는. 자, 그럼 이제 지상권 등기 해라 했으니까 빨리 해보세요. 한번 신용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등기부에 지상권 등기가 이미 되어 있어. 그럼 기록할 수 있어 없어? 그런 거야. 상용의 명의로 빨리 소유권 등기해줘 했는데 이미 기록명령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 할 수가 없지. 기록해! 했어. 기록하려고 해. 하는데 이 등기를 기록하는데 이해관계인의 첨부 서면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 서면 제출해라 하는데 내가 제출을 안 해. 그럼 할 수가 없지. 김등기가 전세권 등기 말소해 했는데 말소 명령 내리기 전에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 등기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는 거야. 그럼 말소할 수가 없지. 이런 거야, 이런 거. 들어보면 당연한 건데 그게 근래에 2번이나 나왔다고. 그게 근래에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 지문이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각하가 되든 등기부에 뭐다 기록이 되든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각하가 되었다라는 것은 등기관이 해야 될 일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볼래요? 각하가 되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등기 신청을 했어. 여러분이 등기 신청했다고. 등기관이 기록을 거부했어. 등기부에 기록해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냐고.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가? 자신 있게? 없지. 그러니까 각하가 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등기를 뭐 한 사람만, 신청한 사람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각하가 되면 누구만? 신청인만 이의 신청할 수 있지.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런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기록이 되었다. 기록이 되었다면 신청인하고 이제 기록이 되었으니까 기록상 등기상보다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을 수가 있죠. 밑에는 제3자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겠네. 근데 이건 암기사항처럼 느껴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려면 등기상이 뭐예요? 등기부의 기록상 이해관계인이라고. 각하가 되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관계인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각하가 되면 다 신청이만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록이 된 것은 신청이 제3자가 다 가능하고, 두 번째, 각하는 모든 사유가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모든 사유가 뭐다?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뭐라고 했다 제가? 모든 사유가 이의신청이다. 모든 사유가. 근데 기록된 것은 29조 1호와 뭐다? 2호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럼 3호 이하 사유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3호 이하 사유로 간과하고 등기될 수도 있잖아. 그거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1호와 뭐만 2호만 이의신청의 대상이라고.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할게요. 보면서 하세요. 나 이거 별표 질문할게요. 별표. 등기 신청인 갑은 29조 7호 사유로 해당 등기가 각하된 경우 29조 7호 사유로 등기가 각하된 경우 등기 신청인 갑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왜? 모든 사유에 대해서. 그게 함정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맞아요. 뭐가 함정이냐면, 우리가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29조 1호, 2호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나, 3호 이하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 근데 금방 제가 등기하는 각하 사유가 있어서 각하를 했다고요. 있어도 이의신청이 뭐하다? 가능하다라고요. 정당하게 각하를 해도 이의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각하는 모든 사유에 대해서 된다는 게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시험 문제 해당 등기간이 29조 3호 이하 사유로 해당 등기를 각하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 이라면 뭐다? X라고. 각하 사유가 있든 없든 모든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렬하게 가자. 각하는 모든 사유 하면 하지 말고 각하는 무조건 가능. 이게 조금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가능하다. 각하가 되었다는 것은 무조건 가능하니까 이의의 사유가 있어서 각하를 했든 각하 사유가 없는데 각하를 했든 있는데 각하를 했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뭐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기록이 된 것에 대해서는 1호와 몇 호? 2호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끝난다. 근데 요즘 출제인이 이의신청을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작년에도 나왔다. 갑니다. 이의신청의 요건. 등기 신청을 뭐 하게 되면 각하하면 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모든 사유. 무조건. 그럼 등기 실행을 결의하는 것 소극적인 처분은 모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적극적 처분이 부당하다. 이 말은 등기부를 뭐 했다? 실행했다. 실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몇 호만? 1호와 2호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 이의 결정, 옳다, 그러다의 판단은 결정 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새로운 사실로 이의신청하지 못한다.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없다. 두 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없다. 바로 갑니다. 없다. 이의신청 기간의 제한은 뭐다? 없다. 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새로운 증거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사실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기간의 제한이 없다. 등기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다. 끝. 그 다음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소극적 부당, 직권적 이런 거 필요 없어. 시험 문제는 뭐다? 각하냐, 실행이냐. 각하가 되면 모든 사람 무조건 가능. 실행이 되었다라는 것은 29조 1호, 2호만 뭐하다? 가능. 됐나요? 그리고 각하가 되면 이해관계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관계는 이의신청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각하가 된 것은 누구만 가능하다? 등기 신청인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은 부당한 처분을 했다. 기록된 것은 몇 호? 1호, 2호에 대해서 신청인하고 누구도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구체적 예시 암기하지 마셔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의신청 및 신청서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간이 속한 어디에?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간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 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신청서는 누구에게? 등기소에게.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게. 그 다음 등기간은 이유 있다라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면 되고
이유가 뭐다? 없다라고 하면 이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 누구에게? 관할 지방법원에게 보내야 한다. 끝. 그 다음에 관할 지방법원의 조치는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따로 볼 필요 없고요. 3번 지문 보러 갑니다.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경우, 그러면 금방 읽었던 지문이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내가 금방 읽었던 지문 4가지입니다. 읽어보고 암기사항이 아니라 싶으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결정에 대한 불복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1에 틀린 것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없다.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의 신청은 어디에 한다? 관할지방법원에 한다. 5. 등기하는 이의가 이유 없다라고 인정하면 이의 신청일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이의 신청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방법원에. 틀린 것은 기역, 니은, 리얼. 3번. 됐고, 그 다음 됐나요? 자, 출제에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등기법 종강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뭘 배울 거다?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 예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복습이 좋습니까? 예습이 좋습니까? 둘 다 하면 더 좋다. 더 좋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예습이냐 복습이냐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예상 문제를 뭐다 푼다라는 개념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스트레스입니다. 지문을 보고 이게 O냐 X냐 머리 싸매고요. 그거 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뭐하다 문제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보고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있네라는 정도만 확인하고 오시라고요.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볼 거잖아요. 그럼 다음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1번 지문 읽어보니까 이런 지문이 기억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근데 O인지 X인지는 모르겠네. 2번 지문은 확실히 X인 것 같아. 3번 지문은 확실히 O야.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뭐하라 읽어보고만 오라는 거예요. O냐 X냐를 갖다가 모르겠으면 그냥 넘겨버리고 읽어만 보러 오는 거. 그러니까 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진도가 안 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보고 오라는 거야. 보고. 답을 체크도 하지 말고 1번 지문이 하고 싶은 사람은 손이 근질근질한 사람은 연필 가지고 살짝 예를 들어서 오늘 지문 가지면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이의 신청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있다. 그때 없다는 것 같은데? 이건 틀린 것 같아. 이의 신청은 새로운 사실의 증거 방법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없다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만 보고 오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읽어만 보고 온다. 읽어만. 그럼 선생님 어디까지 읽어볼까요? 하고 싶은 만큼. 나는 100페이지 읽고 싶으면 100페이지 읽어보고 10페이지 읽고 싶으면 10페이지를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장을 읽어올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만큼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무성하게 들리는데요?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하고 있는 그 아직까지 수준은 안 되거든. 거기서 문제를 풀 때 내가 50페이지까지 풀려면 그것도 부담이라고. 그냥 신문 읽듯이 한 번 정도는 뭐 해라? 읽어보고 오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작년까지는 홀수 문제만 풀거나 짝수 문제만 풀었다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뭐 한다? 문제집 있는 문제를 다 풀 생각입니다. 다만 다 풀 생각인데 다 풀게 되면 실제 제가 판서를 한다든지 정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시간은 조금 더 문제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옆에 뭘 끼고 온다? 딱공 자료를 꼭 끼고 오시라고. 그래 놓고 저랑 딱공 같이 보면서 17페이지에 요 내용이니까 요 부분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병행하면서 뭐 한다? 문제를 풀어낼 거라고요. 그리고 옳은 것은 하면 틀린 게 4개잖아요. 그거는 다 체크할 거고 틀린 것은 하면 옳은 게 4개고 틀린 게 하나죠. 그럼 틀린 지문만 뭐 한다? 체크하고 넘어갈 거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4개가 옳잖아요? 옳다면 그 중에서 중요한 지문이 있다면 옳은 지문 또 몇 가지는 뭐 한다? 체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전부 문제를 뭐 한다? 풀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포스트잇 준비해 오세요. 포스트잇. 제가 올 초에 여러분 보고 공부할 때 가장 짜투리 시간을 내서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다. 짜투리 시간에서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다. 그래서 포스트잇을 작성하면 따로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시험장에서 합격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하고 제가 처음 말하거든요. 지금 6개월이 지났거든요. 제가 그때 1월 달에 뭐라 했냐면 제가 6개월 후에 포스트잇을 그때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합격한다. 근데 6개월 후에 포스트잇을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손들어 보라면 한 명도 아니면 한 명 절대 아무도 손들지 않을 거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포스트잇 작성하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작성. 근데 작성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이거? 책에 붙여두라 했습니까? 휴지통에 버리라 했습니까? 버리라고 했거든요. 왜? 작성만 하면 포스트잇만 쌓입니다. 공부하는 느낌만 가질 뿐이지 실제 공부 안 된다고. 그 다음날 버린다라는 개념이 잡혀 있어야 내가 뭐 한다. 수시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맞아요. 저는 그걸 이미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왜? 27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공부는 이제 무르익었다고요. 지금부터는 뭐 한다? 쌓아 나가야 된다고요. 피치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포스트잇 갖고 와가지고 뭐 하셔라? 작성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보고 집에서 저녁 뭐 한다? 준비할 때 붙여놓고 보고 설거지할 때 보고 화장실 갈 때 보고 항상 주변에서 넣고 보고 그 다음날 학원에 올 때 뭐 한다? 휴지통에 버린다. 그걸 딱 100일만 같이 한번 해보자고. 다른 과목은 제가 강요하지 않겠다. 공시법만큼은 그 약속만 꼭 지켜달라고. 이제 여러분은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웃을지 울지 그게 결정된다고. 근데 그게 과도한 시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잇 꼭 준비해 오십시오. 되겠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